안녕하십니까. 동사정의 부동산 스캔. 김동산 형과 함께 합니다. 네. 아니, 인사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원래? 반대하기로. 그래요? 박수 치고 우리가 딱 인사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 멘트가 좀 엇갈렸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 네. 우리 2시에 데이트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우리가 이제 그 촬영 시간이 한 2시잖아요. 그렇죠. 김기덕의 2시 데이트입니다. 부동산의 김동산형의 2시 데이트입니다. 이거 어떠세요? 김시덕 박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지.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시자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우리 김동산 형님이 부동산 그 전문가 중에 탑 오브 10 안에 들어가시는데 어때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그 평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특정 분야만 전문가들이 파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다양한 거를 복합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도 하고, 빌딩도 하고, 전답도 하고, 꼬마 빌딩만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좋을 때도 있고, 빌딩이 좋을 때도 있고, 전답이 좋을 때도 있고, 뭐 재건축이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다양성이 있어갖고 그렇게 평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어떤 조언을 듣고 또 배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신가요? 굉장히 그 촬영하는데 좀 뭔가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배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김동산 형님은 그 다양한 물건을 지금 만들어내시는데 돈만 되면 다 하니까 나는. 네, 근데 이제 전후 좌우 위 아래까지 보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사기만 잘하시는 분이 있고 팔기만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가공해서 한번 이렇게 뭐랄까 변태 과정을 갖고 리모델링도 시키고 또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금융이나 내 돈 적게 들이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세금에 관한 노하우 같은 것들까지 임차 업종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분이라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참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투자라는 이미지보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를 가져오면 소프트웨어까지 집어넣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돼야지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원하는 거죠. 구독, 좋아요, 댓글을 원하고. 제가 원래 그 김동산 형님이 그래서 이제 사실 본인 그 투자 물건 보고 다니고 분석하고 다니고 조사하고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으신 분인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드디어 이제 나도 이제 양지로 나오겠다. 얼마 전 댓글에서 그런 거야. 이제 네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거야?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길래 옛날에 아시던 분이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음지인가 내가? 왜냐면 이제 본인이 음지라기보다도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누군가 가리키기보다는 본인 돈 버느라고. 그렇죠. 제 거 하느라고 바빴던 아니 본인 이제 멤버십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돈 버느라고. 그래서 좀 이런 일을 많이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면 그때도 얘기했나? 배알이 꼴려.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본인보다 좀 전문가로서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서. 나도 이제 안 되겠는데 저분보다 내가 더 많이 실력이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저보다 훨씬 자리를 잡은 사람은 제가 이기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컨디션은 제가 원하는 바는 자산가를 컨설팅하는 투자자. 아니야. 자산가를 컨설팅하는 전문가. 전문가를 컨설팅하는 전문가. 기관을 컨설팅하는 전문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그 개념이나 구조에 대한 어떤 부동산 개론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이게 정말 돈이 되나 안 되나 요 차원에서만 접근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강의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나요? 지난주에 그 용산 현장 답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3분의 1도 표현이 안 됐어요. 그거를 이제 보완하고자 스튜디오에서 한번 더 거론하려고. 왜냐면 제가 의외로
급소심해갖고 누가 옆에 있으면 말을 못하겠어. 설마 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면. 외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눈치 보이고. 근데 스튜디오는 우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고 우리 어린이 정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만 촬영 못한 거야? 그 박병찬 대표는 촬영했던데. 원래는 그게 능력 차이인 거야. 공식적으로는 거기가 이제 촬영 불가하다고 우리가 미리 이제 그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 대표님은 병찬 대표님은 됐나 보지 뭐 그 허락을 받았나 보지 뭐. 우리 들어가서 느낀 바는 박병찬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이게 앞으로 용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봐야 된다. 공원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모습이지만 들어가자마자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갔다 오신 분이 있어서 열받았어 또?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열받은 거지. 그분은 능력이 좋으신 분인 거고. 지금 박병찬 대표님한테 열받았어 안 받았어 얘기해봐. 그분한테 왜 능력이 강자한테 약한 거야 지금? 네, 동갑 얘기예요, 동갑 얘기. 정말 존경하실 만한 분이죠. 그렇죠. 많이 아시고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죠 그분. 그래서 조금 더 이미지 파일로 PPT로 조금 설명하려고. 스타트는 출발 현장 답사. 단어는 좀 틀리죠. 용산구 한강로 일대 과연 20년 후에 제2의 테헤란로가 될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아무래도 용산을 보려고 하면 큰 배경은 알고 현장 답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한강로가 제2 테헤란로가 될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바인데 큰 그림을 그리면 용산구는 정중앙에 100만 평 공원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1,500만 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현재 제주도가 1,500만 명 못 오잖아요. 이제 AI를 통해서 규모를 비교해 봤더니 615배더라고요. 615배? 그러니까 용산공원보다 제주도가 훨씬 큰 거지. 근데 관광객은 똑같이 온다는 거 보면 엄청 더 북적거리겠네요. 여기가 앵커 역할을 할 거니까 여기 출입문에서 우리 붕어빵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붕어빵 장사만 100번 들은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하고 싶어. 그리고 인근에 미국 대사관이나 호텔이나 헬기장이 있는데 이 땅은 우리 죽을 때까지 반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산하고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저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용산공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 이게 생길 거고 이 비용이 한 1조 5천억 정도 더 들겠죠.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 했을 때는 인근 미국 땅을 팔아서 그래서 캠프킴 아직 안 팔렸어요. 유엔사는 팔았죠. 그리고 수송단 아직 안 팔았어요. 이거를 매각해갖고 재원을 사용할 건데 부족하면 세금 들어가겠지. 그렇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우측을 보게 되면 주거 중심지인 한남 뉴타운. 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왼쪽에 업무 중심지인 국제업무지구, 산업이 기본 베이스, AI가 기본 베이스, 여의도는 금융이 기본 베이스. 이제 사람들이 업무지구면 요 섹터만 보는데 정확히 업무지구는 이게 다 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테헤란로처럼 업무지구, 주거지역 이렇게 막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업무와 상업과 일자리와 문화와 공원과 다 이게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에 제2의 여기가 테헤란로가 될지를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최근에 특별법이 통과됐죠. 이거 윤석열 대표가 만든 거 윤석열 대표래.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 과거부터 계속 연구 발표 있었던 자료예요. 이제 대선도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선거했어요? 그럼요. 전 기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됐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주의자 보니까 약간 우측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하도 꼴 보기 싫어서 기권했어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하튼 논외로 치고. 김문수 대표, 지금 세상을 잘못 만났지? 하여튼. 그리고
경부 철도가 지하화 언제 될까요? 우리 죽을 때 되려나 하여튼 되고 있고 또 이제 신분당선 개통은 최근에 발표했더라고요. 32년이나 33년 안에 개통하겠다. 딱 4개 출입구가 4개 역사가 생기니까 한 5, 6년 안에 개통된다 보시면 돼요. 착공 후에. 아, 진짜 용산에서 강남 가는 게 좀 쥐약이었는데. 그러니까 택시가 안 잡혀. 너무 귀찮아 좋겠어. 지하철로 완전히 갈 수 있는. 그리고 이태원 하면 이태원 상권. 뭐 불우한 어떤 역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상권.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갔던 게 용리단이죠. 예. 이제 희능 상권. 네네. 핫플레이스. 네네. 과연 뉴욕 5번가처럼 뉴욕 5번가가 맞아요. 하여튼 될 곳인가. 그래서 아마 용리단 때를 우리가 현장 답사한다. 이제 기본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배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어요. 와이프가 못 가요. 영어를 못해서? 아니 뭐 떨어졌대 한번 갔다가. 아, 그래요? 그래서 출입 금지됐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뭐 시집 나 만나기 전에 뭐 시집 가려고 뭐 발광 치다가 출입 금지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뭐지 하와이도 못 가요. 무슨 뭐 이렇게 비자를 열심히 받으려고 하셨나 보네. 네. 그거 통과시키는데 되게 힘들대요. 추가로. 여하튼 용산공원 하면 용산공원이야. 용산구 하면 국제업무지구도 있고 한남노타운도 있고 공원도 있지만 이제 오늘은 공원이 메카니까 국제업무지구는 내가 아까 식사하면서 전자상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같이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설명할게요. 오늘은 공원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공원의 국토부 자료가 네네.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4년 전, 5년 전에 봤거든요. 그때 6,000페이지였어요. 6,000페이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한 장입니다. 예. 주출입문. 남북으로의 동선이 있고 남북으로는 용산 고등학교에서 신동아로 빠지는 동선. 관심 없습니다. 그게 주동선이 될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유엔사에서 아모레퍼시피로 빠지는 동서의 동선. 여기가 1,000만 명 왔다 갔다 거린다고요. 예. 여기 주출입무에 붕어빵 장사해야 된다고요. 우리 갔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라인에 거예요. 지난 영상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현장 가본 거를. 최고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입구가 어딘지. 그러면 우측이 더 메인이냐, 한남노타운 쪽이 더 메인이냐, 국제업무지구가 더 메인이냐 하면 국제업무지구가 메인이라고요. 네. 왜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도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닐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현장 답사하는 방식을 설명드릴 거예요. 예. 이 빨간 곳. 뭐 다 돌 거예요. 시간 되면. 저기 신흥시장 쪽도 돌 거고, 북쪽, 신동 아파트도 돌 거고, 당연히 한남노타운도 돌 거예요. 좋나요? 오늘은 현장 답사 임장, 여러분 대리 임장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방법. 내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V자 길로 일컫는데, 일제시대 때 궁수용품을 날랐던 실제 V자 길이라고 역사 문헌에 있어요. 김시덕 박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더 잘할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답사 노선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어린이 정원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가 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 정원 서층 메인 주출입문 길이가 200m가 조금 아쉬워. 너무 짧네요. 500m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300~400m가 딱 좋은데 300m도 좀 짧은 것 같아. 한 400m 전후가 딱 좋은데 길이 짧은다는 게 좀 불만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필지가 총 6필지. 6필지. 그 현장에서는 7필지라고 내가 잘못 얘기했더라고. 그럴 수도 너무 있지 많이 뭐. 조사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지금도 기억나지? 내일 가면 다 까먹어요. 그때 이제 안 보고 있으니까 7필지로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대기업이 갖고 있다. 예. 하나 생명이.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니까 종상향은 조금 힘들 듯 하고 향후에 상거나 가로수길처럼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하게 되면 가장 상징적인 게 아모레퍼시피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피 길이라고 해야 될까? V자 길이 더 멋있는 것 같아. 200m가 좀 짧게 짧아, 그죠? 200m가. 그래서 아모레퍼시피 한 방에 그냥 기죽여버렸어, 200m라는 얘기. 그리고 그 동네 왜 보면 어디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앞에 뭐 산채 비빔밥 이거 파는 그것도 200m는 넘겠다. 그러니까 좀 짧은 게 불만이어서 여기는
한 사람이 싹 사고. 그러니까 아예 그럼 되게 멋있겠네. 그래서 희연처연하게 건물을 지어서 팝업스토어로 돌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쁘게 지어서. 그러면 대한민국 1등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광고판 되겠죠. 이 건물 자체가. 하여튼 아모레퍼시픽 근무자가 4,600명이네. 5,000명이 아니었네. 그리고 와 연봉 세네요. 8,800. 평균이니까 8,800이고 이때 땅이 21년 8월 달에 거래됐는데 1억 4,700 찍었고 하나 더 거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오픈을 안 해. 싸게 나가긴 했네, 그죠? 근데 이건 21년도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대로변도 아닌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맞나 싶을 거예요, 그죠? 일반인들은. 저 욕먹을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평당 10억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욕먹을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는. 욕먹을 얘기. 뭐, 나 죽고 나서 얘기인데 뭐. 댓글 달리겠지. 10억 미쳤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 더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오픈은 안 하더라고. 내가 막 오픈해 했더니 아직 잔금 안 치러갖고 오픈 못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1순위라고 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저는 그때 같이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 여기를 왜 김동산이 형이 최고라 그랬는지 현장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월세는 아직 미형성됐어요. 아직 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관광객이 오는 거리는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월세는 뭐 30이든 뭐 40이든 미형성돼 있다. 근데 향후에는 월세로 받는 컨디션이 아니라 팝업스토어로 돌려야 되는 건물이다. 저는 과감히 얘기하면 여기가 제2의 명동역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 강남역에 있었던 구 뉴욕제가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도 사실은 그 개인 할아버지가 하신 거였잖아요. IMF 지나자마자 41억 8천. 네. 현재 1,000억 되겠죠? 네. 그 부자들이 사야 되는 그 위치고 부동산인데 저희 서민들이 사기에는 이제 넘사벽이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돈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김동산 형님 따라다니는 돈을 벌면은 저기 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는 저곳이다.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할래? 진짜? 말해야지. 우리 붕어빵 팔 때 난 옆에서 순대 팔게요. 그래. 순대 자신 있어요, 순대. 오케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어린이 정원을 우선은 예약제잖아요. 예. 반드시 예약하고 그 안을 공원을 구경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문에서 쭉 걸어 오시라는 얘기예요. 걸어서 내려가면 이제 한강로에 닿을 거 아니에요. 예. 한강로 닿게 되면 우측을 꺾으시면 돼요. 삼각지역 방향으로. 그래서 한강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한강로에 맞닿으면 거기가 이제 용산 우체국에 맞닿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우측으로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대로변 따라 쭉 가면 그 대로변이 뒤로 가면은 한강대교. 네. 그 한강대교 넘어오자마자 쭉 가면 삼각지역 그렇죠.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강 대로변 타고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네. 거리가 이제 한 400m니까 이게 길다긴 한데 대로변이어갖고 이게 상권 형성되기는 좀 빡빡하고 여기는 이제 오피스 빌딩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노선 상업지나 상업지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필지가 작은 것들이 있어. 이거는 공동 개발해야 돼. 네네. 그러니까 단독 개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거는 실거래가가 1억 중후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단독 개발할 수 있는 땅 있잖아요. 그것들은 실거래가가 2억 중후반 돼요.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단독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결합 개발을 해야 되냐, 그거 딱 인지하셔서 접근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업무 빌딩, 고층 빌딩이 들어갈 위치다. 여기에 시급료를 팔기에는 토지의 활용성이 너무 낮죠.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가 테헤란로처럼 변할까? 그렇게 한번 고민은 해봐야 돼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앞에 있는 김동산 형은요, 여기보다는 철도 자체가 테헤란로가 될 것 같아요. 철도가 지하화되면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중요한 거지 차가 지나다니는 길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몽상일 수도 있지, 뭐 항상.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 거의 무너져가는 아파트 하나 보일 거예요. 막 바로 차버리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게 상강 맨션이에요. 거기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거 보자마자 우측으로 또 꺾으면 돼. 예. 우측으로 이렇게 꺾으시면 돼요. 바로 그 위치를 아실 수 있겠죠. 보이시죠? 네. 아니, 다르게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다 쌓으시면 돼요. 요 라인으로만 답사해도 충분하다.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궁금하면 상간맨션이나 한강로 158번지 재개발 지역이니까 거기 이제 부동산 사장님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 까먹었다. 아이, 그거는 나중에 강의에 오시면 알려주고 뭔가 좀 자꾸 내껴놓겠지. 오랫동안. 그래서 그분 해서 막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물어봐봤자 어차피 오래 걸려 여기는. 뭐 한전하고 싸움도 있고 또 아파트가 또 땅이 없는 게 있어 또 C동은. 네. 그러면 이제 뭐 땅은 산이 파니 뭐 여러 가지 복잡해. 그래서, 사연이 많은. 그래서 그 사연이 해결이 되면 위치는 깡패죠. 네.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녹록지 않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하여튼 우측으로 꺾으면 기억났어요. 그 땅 주차장 부지. 신민아 거였더라고. 신민아. 그때 신민아라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네. 까먹었어. 그때 신민아라 그랬어요. 눈 큰 연예인. 이뻐.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용리단길인데 직선거리로 300m?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단독 다세대가 질비에 있고, 여기가 과거에는 재개발 예정지였어요. 한 20년 전에는. 그쵸. 내가 기억이 나. 여기 막 손 시커매갖고 막 도장증 했는 기억이 나. 그 신축 빌라 파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그때 그 근생 쪼개기. 그때 엄청난 돈 벌었을 거예요, 그분들. 네네. 단독 쪼개기, 근생 쪼개기. 그때는 다세대 쪼개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 특계구역 예정지였는데 신축 쪼개기가 들어오면서 오세훈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네, 맞아요. 취소시켜버렸어요. 여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전화위복이 된 거지. 그렇죠. 오히려 상권이 더 재개발 따위보다는 상권하고 훨씬 자산가치 상승이 높습니다. 평당 단가 훨씬 더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여기를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누구를 추천해서 매입했는데 그게 2016년도인가? 15년도 고 상간에 4천인가 5천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그때 같이. 그 반포에 거주하시는 분, 그 어르신. 근데 우선은 근데 그때도 뭐냐면 일부 전문가는 재개발 안 된다고 여기가. 맞아요. 투자성이 낮다. 뭔 소리냐. 재개발 안 돼서 오히려 투자성이 높은 곳인데 그거를 조금 내가 다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권화되는 거. 그때 그 다세대를 사신 분들은 이제 사실 망한 거고 망했다기보다는 많이 돈을 못 번 거고 단독 사신 분들은 진짜 엄청 번 거죠 당시에. 네.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제 재개발을 물건하고 간 것 같고 상권화 될 것이다. 하나 문제는 과거에 이제 신축은 아니죠. 근데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때문에 상권이 막 확장하기에는 제한을 줘. 1층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 그런 부분인 거고. 이 일대 시세를 보게 되면 최근에 몇 달 상간에 호가는 2억 정도 부른대요. 근데 2억에는 실제 거래되는 건 아닌 것 같고 1억대 중후반에서 거래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충 시세를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어린이 정원 전면길이든 대로변이든 다 도찐개찐이야 금액이. 그러니까 아직 금액도 얘네들이 지가 비싼지 싼지 몰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직은 상권이 미성숙 단계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세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2층부터는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용리단길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현재는 식음료 매장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여기에 건물주로서 투자한다고 하면 현재 월세가 맞아요. 근데 건물은 월세 수익률이 높아야지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럼 월세가 어떻게 오를 수 있냐? 식음료 매장이 화장품 가게로 바뀌어야 돼. 판매 구조. 그러니까 판매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가 전환 가능할지를 예측해야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 왜 그러냐면 주변에 더 경쟁력 있는 그 대상지가 너무 많아. 국제 업무지구도 그렇고 좀 이따 얘기할 용산 링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용리단길 건물 투자는 조금 저는 별로예요. 아니 근데 맛이 좀 다른 게요.
그 이제 국제업무지구는 새 건물이 되잖아요. 새 건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용산 링크도 새 건물이고. 근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 오래된 그 레트로 느낌이 나는 그런 거리니까 또 역사적 뭐 이렇게 문화적 냄새가 좀 나니까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급료는 꾸준히 갈 건데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시급료로 해갖고 맥시멈 월세는 여기가 용갈이 통뼈가 된다고 해도 50만 원 못 넘어요. 시급료는. 왜냐면 그거 이상으로는 매출이 안 나와요. 50만 원짜리가 월세가 돼주면 중간중간에 판매업군들이 들어와 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판매 매장으로 전환시켜 줘야 근데 되는데. 힘들어? 근데 판매 매장 자리로는 아니란 그러니까 얘기예요, 지금. 저같이 헛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이 전문가한테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직업이 잘 되면 또 중간에 잘 되겠지. 긍정 시그널을 생각했다 폭망할 뻔 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요. 그렇군요. 왜냐면 판매 매장으로서는 경쟁으로 좀 밀려. 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내 말은 51%만 내가 어떻게 다 맞히겠어.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시급료 매장으로 꾸준히 국권이 지켜야 된다. 그러면 월세를 한없이 올릴 수는 없다. 정확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기가 조금 더 성장하려고 하면 상권이 10시면 11시면 끊겨요. 그러면 새벽 한두 시까지 또는 새벽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클럽이 필요해. 근데 클럽 자리가 이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클럽 상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물 하나 지하에 우리 가봤잖아요. 그 포장마차. 알죠. 거기에 이제 클럽이 몇 개 들어서면 그게 이제 밤 상권까지 이어지니까 새벽. 그러면 용리단도 같이 윈이 되지 않을까. 조개 구입하는데 맞아요. 조개 구이는 현재 시점에 맞는 매장 업장인 거고 여기가 이제 확장되다 보면 이제 클럽으로 좀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랑 비슷했던 사례가 사실은 이제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 입구역 이제 사당 이수 이쪽에 굉장히 잘 되고 뭐 저기 신림이 좋았었는데 중간에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 생겼잖아요.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 사실은 뭐 평당 30만 원짜리가 평당 50만 원짜리까지 갈 줄 알았는데 또 작고, 작고 또 밤 늦게까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미리 그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꼭 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린이 정원 그 전면 거기만 관심 있어요. 그 6필지만. 거기가 제일 핵심이니까 딴 데까지 보기 힘들어. 거기만 딱 포인트 딱. 우리는 그런 게 좋아요. 판을 꼽듯이 사야지. 거기 전체 다 뒤집어 보려고 힘들어. 근데 반면에 그렇게 딱 찍으면 너무 비쌀까봐. 우리 생각은 뭐냐면 그 주변에서 좀 가성비 좋은 다른 건물은 없나 이런 거 찾아보게 돼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 없어? 네. 그 건물은요 여기냐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성비보다는 확실한 데를 가는 게 낫다. 건물은 아니면. 시간을 샀어야지. 진작에 움직였어야지. 용리단길 완전 초기에. 그렇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아파트 1층을 사더라도 샀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어. 감사합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뉴욕 맨하튼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거쳐서 국제 빌딩, 코끼리 빌딩, 그 프로스펙스 건물이었을 거예요, 기억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거 뺏겼어요, 대통령한테. 국제 상사 때문에. 그거고, 나는 동물 센트럴빌이 그렇게 좋아. 건물이 멋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나는 여기 실거주, 아직 또 월세살이니까 나는. 와이프가 계속 집 사야지 아이 논다고 해갖고, 여기를 조금, 내 집 마련의 내 집 마련의 내 입장에서는 대상지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시티파크를 지나서 효성 해리턴을 지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제2의 타워플레이스처럼 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를 용산 링크 일대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원이 너무 여기도 용산공원하고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용산 링크인데, 이 지상에는 공원이고 지하에 코엑스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딱 500m. 그래서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에 코엑스가 생기고 그 직선거리가 500m다. 여기에 수많은
뭐 판매 매장이 들어가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용리단길과 용산역, 용산공원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그렇죠. 보고 있는데 용산 링크라는 곳이 지하에 그런 시설들이 생기니까 더 이게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하 얘기해 주니까 그냥 한 방에. 이게 이제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 못 하는데 국제업무지구는 일체 복합화예요. 평면이 아니에요. 그 용산공원도 평면이 아니에요. 백두대간을 재현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링크도 이제 복합화 하는 거고 이 일대에서는 어떤 상권 꼬마 빌딩 투자가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봐야지.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대형 평형만 있어요. 아스테리움 47평이 33억 5천, 파크타워 38평이 23억 9천, 시티파크 이경실이 옛날에 분양받아서 대박 뭐 로또 맞았다고 그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 이번에 뭐 경매목금은 꼭 나오긴 했는데. 네. 다시 또 들어갔대요. 해결했대요. 하여튼 시티파크 하면 난 이경실 생각나요. 진짜 옛날 얘기인데. 53평이 31억 2천, 센트럴파크 48평이 36억 7천, 프루지오 서밋 65평이 41억, 내미양 62평이 50억. 왠지 싼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네, 7, 8천. 그러니까 이게 물론 평당 7, 8천이면 싼 거죠 지금. 네, 뭐 금액 자체 총액은 비싸다고 해도 이 급의 아파트 막 따는 거랑 막 비교 막 해보면 저평가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어린이 정원 가보시라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다고. 지금은 아파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용산공원 커뮤니티 시설 어떻게 만들 거야, 압구정. 압구정 현대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여의도 아파트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이 커뮤니티는 못 만들어요. 저는 저 집을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딱 보면은 두 가지가 문제고 나머지는 다 좋아. 뭐가 문제예요? 용산에 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강남에 아파트 산다고 하는 거랑 제 브랜딩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요즘은 뭐 아버지 뭐 하시노가 아니고 어디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저 사는 어떤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맞아요. 다 좋고 여기서 뭐 만약에 이제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부산이든 광주든 놀러 가잖아요. 뭐 용산역 있기 때문에 너무 더 좋아. 결국엔 이거는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출구죠. 더 좋고. 근데 딱 문제는 여기에서만 생활권역이 좀 불편한 부분이 강남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갈 때 차로 가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함. 신분당선 뚫리는데? 그게 뚫리기 전에 지금 고민했을 때는 강남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좀 불편하다. 자전거 타요? 자전거 좋죠.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군요. 제가 끼어들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잖아요. 알죠. 옛날에 자전거 타고 그거 좀 불편한 거 하고요. 강남 그 대중교통이 불편한 거. 두 번째는 다 좋아. 앞으로 미래 비전도 있고 현재 생활 뭐 여건도 좋고 공원도 생기고 다 좋아. 근데 학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학군이 이게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나니까 절로 못 가더라고요. 두 가지가 해결이. 근데 학군은 진짜 그러네. 학군이 동부천동 학군이 좋나요? 동부천동은 그나마. 하여튼 학군이 문제네.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나같이 아이 없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손색이 없죠.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용산역 4층인가 5층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딱 전경이 다 보여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 한번 보고 철도 지하화되는 땅 보고 전자상가 딱 보고서 여기서 딱 종료를 시키면 이 한강로 일대에 그래도 한눈에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한 2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근처에서 감자탕 먹고. 감자탕 맛있는 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해봤어요. 아니 되게 유명한 거 하나 있었는데. 나도 지금 그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생각 중이야. 원래는 건너편이었어. 근데 그게 그 용리단길을 옮겼대. 근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있는데 이름을 까먹어서 근데 그 감자탕이 아니더라도 여기 답사하시면서 용리단길 가면은 이렇게 노포 음식점들 다 있고. 그다음에 링크 가면 요즘 유행하는 거 다 있어서 뭐 다 해결되죠. 이건 답사 겸 뭐 나들이 겸 뭐 가족과 함께 가셔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게 효뜨라고 베트남 쌀국수집. 그 꺼거라고 해서 뭐 중국집인가? 뭐 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못 들어가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짜장면 먹어요. 인천에서. 하여튼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러니까
아니 더 있어요. 끝난 거 아니고? 물건 봐야지.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풀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선 잡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었네요.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풀게 되면 한 지역을 싹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경매 물건 이제 보게 되면 벽산 메가트리움의 소형 오피스텔 그리고 상강맨션 땅만 나왔어요. 그리고 동부 센트로빌의 고급화된 원룸 그리고 효성 해링턴 1층 상가 공매 물건. 근데 지금 파란색 한 거는 다 날아갔어. 뭐 없어지던 변경됐던 낙찰받던. 나올 물건들이 아니었나 보네. 근데 뭐 경매 물건은 들어갔다 나왔다 맨날 반복이.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가 좋아야 잘 그렇죠. 들어가더라고. 뭔가 부동산이 좋으면 요거 괜찮다 찍어놓으면 그거 다 들어가더라고 주로. 한강로 일대에서는 유일하게 소액 투자가 오피스텔 소형 투자인데 웬만하면 오피스텔 투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용산은 해도 돼. 용산은 계집도 오르는 세상이니까. 그 중에서 트럼프 오피스텔하고 메가트리움이 가장 경쟁력 있다. 소액 투자로는. 그리고 상강맨션 저 땅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거니까. 전 특수 물건이야.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로. 이거 잘못하면 손해봐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우선 이제 1층 상가, 요거 가져왔어요. 한번 봤잖아요. 한강로 상가, 센트럴 파크 해링턴 스퀘어. 여기는 일단 그 1층을 본인들이 가봐야 돼. 이렇게 절대로 그냥 그 문서로 온라인으로 보면 안 돼요. 1001호, 1002호, 1003호. 네네. 87억이 뭐 두세 번 떨어져서 57억까지 떨어지는데 사람들 무슨 상가 한 칸이 50억이야. 그 값어치는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될게요. 1층 54평이라는 거. 54평.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메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향후에 관광객이 엄청 몰려다니는 곳이다. 아까 용산 잉크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사기에는 베스트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예요. 세계호스. 보이죠? 네, 보여요. 그리고 현장 사진도 이렇게. 완전 입구에 이게 대로변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프로지오 서밋에서 찾게 건너가는 거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성이 좋으면 현재 분양 사무실로 모델하우스. 커피숍으로 사용했다가 이제 모델하우스로. 그러니까 국내 물건이어서 명도 이슈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건널 그러니까 진짜 여기도 메인길이니까. 건물 전체를 살려고 하면 2조 가져오시면 되고. 저거 세칸 딱 사는 거고. 평당 1억만 잡아도 50억이니까.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반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여기 야장 깔면 좋긴 한데. 근데 통닭 팔기는 또 아까운 것이지. 그거는 너무 욕심이 저 정도 수준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 불만은 요거예요. 저 뽑아버리고 싶어. 상권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일단 올라가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저 조형물 뽑아버리고 싶어. 그렇죠. 저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날도 얘기하시더라고. 저거 없애면 안 되냐고. 없애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빨리 얘기할게요. 요게 이제 아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것도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물건 괜찮다. 더 떨어뜨려야 되긴 하지만 가격을. 그래서 반경 500m 안에 6,130세대가 있고 오피스텔, 단독 아파트, 빌라 인구는 총 1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0대 여성이 제일 많아요. 상권은 젊은 여성이 왔다 갔다 다녀야지 남자는 10대부터 90대까지 쫓아다니니까 상권이 성장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진짜 근데 90대까지 깜짝 놀랐어.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뻥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책은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과 철도 여러 가지 호재에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언제 되느냐고 이 투자해갖고 언제 했냐는데 내가 항상 이제 이거는 내 거 아니라고 내 손주 거라고 내 며느리 거라고 테헤란은 누가 샀어? 우리 할아버지가 산 거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월세는 50만 원 정도 책정해서 가치를 분석했어요. 여기를 시급료 넣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야, 솔직히. 판매 매장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54평 곱하기 50만 원 12개월 나누기 기대 수익률 5% 하니까 64억 8천이더라. 가치는. 그러니까 감정가가 높았던 거죠. 거래 분석, 점유 관계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대신, 이거 어쨌든 공매잖아요. 싸게 낙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싸게 받아서 한 50억 선에. 그거보다 더 미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률이 6, 7% 대출 활용 안 하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우선은 이제 장기적인 목적이죠. 투자 목적이. 그러니까 인근에 관광객이 많아져서 월세 100만 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명동처럼. 그러니까 명동처럼 저는 보는 거야, 저기를요. 그래서 화장품 가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니까 홍보 효과로. 그래서 물건까지 다 얘기했어요. 사실 저 정도면은 이제 일반 분양가로 봤을 때도 바람 많이 부네요. 바람 때문에 우리 영상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겠어. 효과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음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람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평당 분양가로 생각해도 지금 50평, 54평이면 실평수가 네. 지금 이제 이건 완전 전용 면적이니까 실제로 한 108평 정도 나오잖아요. 네, 네. 사실 이런 정도 자리면 거의 그 분양가가 평당 1억씩 받는다고 할 거예요. 분양 신축 그 상가 분양이면 1억 이상 받으려고 하죠, 얘네들이.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분양가로는 뭐 좀 더 싸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용 면적, 그러니까 분양 평수와 전용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절반 4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 정도면 싼 것 같아요. 제가 싼 거고 요즘에 워낙 상가에 대한 투자 이미지가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물건, 상가가 정확히 100개면 95개가 나쁜 건 맞아. 근데 그 5개는 돈 되는 거거든요. 그 5개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떨어뜨려서 싸게 받으면 굳이 건물 다 살 필요는 뭐예요? 그냥 월세는 1층에서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저가가 55억이잖아요. 87억짜리가 55억까지 떨어졌죠. 우리 그 김동선 사장님이 64억 정도가 평당 50만 원 월세 받았을 때 그게 가치다. 가치다라고 그거보다 싸게 받아야죠. 이게 5%가 적용했나요? 5% 적용했을 거예요. 5%면 굉장히 많이 적용. 요즘 4% 정도로 해야지 단가가 나오는데 어쨌든 64억.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럼 4%로 낮춘다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이제 감정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5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못 받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만약에 한 뭐 30은 좀 싼 것 같고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생각해서 딱 적당히 하면은 20%가 25%인가요? 20%면은 40몇 억 정도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금액이긴 그렇죠. 하겠네요. 행복한 금액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경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행복한 금액인데 그 금액은 못 받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그럴 수 있어. 요즘은? 워낙 이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한계층 상가가.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받으면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 욕심인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를 위해서 경매 자주 가면 되니까 경매도 사실 일이 이제 노가다잖아요. 자주 해도 좋은 가격을 받으시면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실속 있는 정보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봤습니다. 김동선 형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강의에 오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실속 있는 부동산 투자 정보뿐만 아니라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제가 그걸 하고 싶어요. 어차피 저는 한 2, 3만 개를 매주 보잖아요. 그래서 강의 때는 물건 리스트를 한 30개, 40개를 다 설명하잖아요. 정보 물건을. 그렇죠. 그거를 유튜브에서 담으면 지루해. 그렇긴 하죠. 물건만 하니까. 그게 방법이 없을까? 그게 진짜 돈 되는 정보인데. 아니면 임장을 나가실 때 저희가 이제 추려서 따라 나가서 우리 그 실전 임장 모습을 그 주요한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시는 것도. 그건 나랑 적성이 안 맞아. 안 맞아요? 왜 나가는 거라? 극소심해갖고. 나가서 하는 건? 그렇구나. 적성이 안 맞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일을 끝나 임장 영상도 필요한데. 하긴 할 거예요. 따로 그때. 조회수를 위해서. 근데 30개를 한 번에 오픈하는 거? 그것도 저는 사실 물건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물건이 중요하지. 지금 강의가 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뭐가 중요해? 권리분석 본인들이 할 거예요? 아니면 또 권리 하자를 책임질 거 아니니까 결국은 돈 되는 정보, 물건 정보를 많이 듣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토지 보상부터 해서 뭐 1,000만 원짜리부터 1,000원까지 다 설명하니까. 많이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넙죽 받아먹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